안녕하세요. 오토캐드 입문을 위한 단면도 작성하기 강사 최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단면 상세도라는 거를 작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단면 상세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건축물을 수직에서 쭉 잘랐을 때 그 단면을 기준으로 보이는 부분을 그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도면을 보시면 이 단면에서는 벽체와 기초 부분이 그 단면선에 걸렸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요. 바닥 부분도 걸려있기 때문에 바닥 구조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요. 현관 부분이 이어져서 단면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현관 부분의 구조도 나타내지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위쪽에 보시면 지붕. 이 지붕은 이렇게 세모난 형태의 박공 형태이기 때문에 이 지붕의 기울기 값이 표현이 돼서 지붕의 상세 구조가 나타낸 거 확인이 되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박공 구조는 우리가 실내에서 보게 되면 천장에 이 천장 마감을 하고서 속에는 달대 등등이 있어서 단열재도 있어서 이 천장 구조 부분도 나타나게 돼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의 주택 단면 상세도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단면 상세도를 그릴 때는 특히 설계에 관한 부분, 이 재료 들어가는 거, 설계에 관한 부분이 많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본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 나오는 문제 형태의 그 예를 들었어요.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실무에서는 여기에서 좀 더 확장이 많이 돼 있어서 좀 더 복잡한 구조, 그 다음에 얘는 단층이죠. 1층인데 2층, 3층 해서 층도 여러 개가 있어서 이 단면이 좀 더 크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부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어렵기 때문에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나오는 이 문제로 간단한 구조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오토캐드에서 나는 일단 파일을 열어줄 건데 새로 만들기에서 새로 열어도 되지만 단면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작성이 돼 있는 평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단면선이 그려지고 그 단면선을 기준으로 해서 단면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열기 들어가서 예제 소스에 보시게 되면 여기 섹션이 있을 거예요. 섹션 단면도 파일을 열어주시게 되면 완성이 되어 있는 단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평면도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평면도 보시게 되면 여기 단면선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단면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느 부분을 잘라서 그릴 거냐라는 뜻이에요. 이 평면도를 내가 위에서 내려봤을 때 그린 건데 얘를 나는 이렇게 잘라주고 어느 방향에서 본 걸 그리느냐 하면 현재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얘는 A 부분 단면도 A라고 명칭이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다른 쪽을 또 넣을 거다라고 하게 되면 순서대로 뭐 단면도 B라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A 부분 단면 상세도 부분은 이렇게 자를 거다라는 표시로 평면도에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화살표 부분 보시게 되면 화살표가 지금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봤을 때 왼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바라보는 거냐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이렇게 바라봤을 때 컬러가 잘 안 보이니까 컬러를 바꿔주죠.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린 단면을 그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나는 여기에 서 있고 나는 여기에 서 있고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을 뚝 잘랐다. 이 라인을 따라서 잘랐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단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죠. 지금 이 단면선에 테라스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현관벽, 현관문도 걸려 있어요. 그리고 거실 현관 안쪽이 걸려 있고요.
거실 바닥, 그리고 욕실 문, 그리고 욕실 안쪽 바닥까지 단면선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완성된 결과물 보시게 되면 똑같이 여기 현관 바닥, 현관, 그 다음에 쭉 들어와서 거실, 그리고 욕실 문, 욕실 바닥 부분까지 그 단면선대로 표현이 된 거 확인이 되시죠?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는 기본적으로 얘는 줄기초 형식이에요. 벽은 보시면 지금 이렇게 사선에 빗금친 패턴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조적벽이란 얘기죠. 조적은 쌓아 올렸단 얘기고요. 얘는 벽돌로 쌓은 벽돌 조적벽이에요.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은 단열재 부분을 말하게 되고요. 벽돌 조적벽이고요. 기본적으로 벽은 조적으로 쌓았는데 기초는 이 벽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줄기초의 형태이며 그 줄기초는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로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형태의 줄기초가 들어가 있고 벽은 조적벽인 지붕은 이렇게 세모난 박공 형태. 지붕은 보시면 평면도에 지붕마루선이라고 해서 지붕이 어떤 구조인지 표현이 돼 있어요. 지붕마루선이라는 거는 뾰족한 부분. 지금 나는 어느 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라봤을 때 그리는 건데 이쪽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얘가 뾰족할 거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간 세모난 형태, 박공 형태의 지붕이죠. 그래서 단면 상세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 지붕마루선 이렇게 표현이 된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걔를 기준으로 해서 물매, 기울기라는 거를 잡아서 지붕이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일단 평면도에서 단면은 어디 부분을 그리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그려야 되는지, 지붕은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 확인이 됐으면 이제 그리는 거예요. 먼저 요거 지워주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요 파일에는 단면도가 있으니까요. 새 파일을 하나 열어서 보통은 평면도 옆에다 그리고 나중에 도면을 쪼개는데 저는 일단 얘를 가지고선 그릴 거니까 템플릿 없이 미터법으로 열어주고요.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작게 줄여서 새로 열은 도면 반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작은 내려주고 섹션, 얘가 완성된 파일이죠. 요거 요렇게 반 열어주고선 왼쪽에 있는 이 평면도를 요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C 클립 복사해요. 캐드에서도 클립 복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왼쪽에서 컨트롤 C 클립 복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시고선 줌 익스텐드 하시게 되면 이렇게 불러와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불러왔을 때 분명히 이 한글을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선택하시고 여기 특성창 보시게 되면 컨트롤 1번 눌러서 특성창 보시게 되면 스탠다드, 기본 스탠다드인데 얘도 스탠다드 스타일인데 이렇게 글자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리젠 한번 해보시고요. 스타일 들어가서 스타일을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스타일 들어가서 나는 얘를 한글이 있는 폰트로 바꿔줄 거야 해서 한글 이름으로 되면 일단 잘 나와요. 그래서 한글 이름으로 되어 있는 폰트를 선택을 해서 뭐 스타일은 굵게 할 거야 하시게 되면 이렇게 굵게 해서 적용 닫기 눌러주시고요. 그래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깨지면 매치 프로프로 이렇게 하시면 또 잘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글자를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캐드에서 글자가 깨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렇게 선택해서 다시 한번 스탠다드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시 잘 나오게끔 해주시고요. 나는 이제 단면도를 그릴 거다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클립 복사를 하게 되면 레이어는 평면에서 사용한 레이어, 내가 복사한 레이어만 가져와지게 돼요. 그래서 단면도를 쓸 때 단면에 해당하는 레이어를 따로 쓸 거야 라고 하시면 단면 레이어를 따로 만드시는 거죠. 일단 중심선 레이어 그대로 쓰도록 할 거고요. 단면에 필요한 레이어는 그때그때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먼저 중심선을 가져와야 돼요. 단면선이 여기 있고 나는 어디서 바라본 거야? 라인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일단 필요한 중심선은 요거 여기까지만 그리니까 얘는 굳이 필요 없겠죠. 요렇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붕마루선도 필요해요. 지붕마루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중심선을 다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치수도 써야 하기 때문에 치수도 같이 필요한 거 가져오도록 할 거예요. 복사해서 선택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카피 들어가서 이렇게 카피를 먼저 해주시고요. 지금 보는 방향에서 나는 얘를 이렇게 세워줄 거야 라고 하시면 시계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죠. 로테이트 들어가서 선택해 주시고 기준점 아무데나 잡아주시고 마이너스 90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치수가 아래로 가서 내가 바라보는 방향 기준으로 해서 중심선이 세워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물론 나는 중심선을 따로 그리고선 그 다음에 치수 나와 있는 대로 옵셋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미 있는 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복사해서 로테이트 해서 회전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거는 먼저 GL선이라는 거예요. 이 단면도 완성된 거 보시게 되면 여기 현관 앞쪽에 GL선이라는 게 있어요. GL선은 그라운드 라인이라고 해서 대지선을 말하게 돼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안쪽에 있는 바닥 구조 높이 그리고 아래쪽에 기초가 들어가고 전체 층고 전체 높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단면에 필요한 벽선이 있어야 되니까 레이어 들어가서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나는 벽선이야. 근데 단면 벽선이야. 그래서 단면 벽선이라고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레이어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평면도를 가져와서 단면선을 그리고 단면도를 그리고 나중에 도면을 쪼갤 거예요. 쪼갠다는 얘기는 평면도 따로 단면도 따로 해가지고 지금 이 파일에서는 평면도를 나중에 결국 지워버릴 거란 얘기예요. 지워버리고 단면도만 남길 거기 때문에 평면도 나중에 다 그리고 나서 지워버리고 나서 레이어도 퍼지라는 명령어로 싹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필요한 단면 벽선 컬러는 2번으로 해서 만들어 주고요. 단면 벽선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라인 들어가서 오쏘 직겨 모드 켜주시고 GL선부터 그려주시는 거예요. GL선을 그렸으면 이번에는 기초를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기초를 그릴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GL선에서부터요. 이 GL선 그라운드 라인에서부터 아래로 먼저 700 내려가요. 옵셋 들어가서 700. 치수는 일단 설계할 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기본 치수로 할 거예요. 그리고 300 내려오고 그리고 50 내려오고 그 다음에 200 내려와요. 이렇게 200 아래로 내려오시고요. 지금 들어가는 기초는 이 현관과 테라스 사이에 있는 외벽에 있는 기초, 외벽에 있는 이 줄기초를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요? 중심선 예정. 보시면 이 900짜리가 있는 요 선에 있는 줄기초를 그려보도록 할 거야.
일단 보시면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센터선이 좀 짧아. 그래서 스트레치로 센터선과 치수 같이 5소 켜주시고 내려오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줄기초 치수는 여기 나와 있어요. 벽 두께, 이 콘크리트는 400이고 그 다음에 800, 1000이야. 보통 얘는 이제 벽 두께에 따라서 이 골조의 구조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치수 나와 있는 대로 옵셋 들어가서 양쪽으로 200,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양쪽으로 또 200 옵셋한 걸 다시 한번, 그리고 100만큼씩 양쪽으로 옵셋을 해서 선을 그려주시고요. 이때 선 정리 빨리 하는 방법은 렉탱글을 그려서 선 정리를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레이어는 단면 벽선으로 선택해 주시고 렉탱글 들어가서 요렇게, 그 다음에 렉탱글 들어가서 다시 한번 교차점에서 요렇게 렉탱글 2개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거 그렸죠. 옵셋한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이 2개의 선은 레이어 단면 벽선으로 가줄 거야. 불필요한 선 요거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선 얘네 2개도 지워주세요. 여기 지금 50짜리 선이 같이 지워졌으니까 다시 한번 언두 되돌아가서 요것만 놔두고 다시 딜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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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트 해주시고요. 트림 들어가서 불필요한 부분 잘라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르고 트림으로 자르실 때 한 번에 다 자르기 힘들어 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자른 것처럼 이렇게 기준 그때그때 잡아서 잘라주시면 덜 헷갈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지금 GL선에서부터 바닥 최종 높이가 450, 얘는 온수난방이 들어가요. 그래서 온수난방 들어가는 부분까지가 450이에요. 옵셋 들어가서 플로어 레벨이라고 하죠. 450 플로어 레벨 일단 선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끊어 줄 거야 라고 해서 끊어 주셔도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관에서 테라스로 나가는 현관문이 있는 구조예요. 만약에 얘가 중간에 발코니 형식이다 라고 해서 창이, 거실 창이 들어가게 되면 450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초 벽체를 끊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얘는 현관에서 나가기 때문에 온수난방이 여기 중간, 현관의 중간에서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얘는 연장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450짜리 플로어 레벨 그대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보시게 되면 지금 주방과 욕실 사이에 기초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주방, 현관에서 들어오면 거실이 있고 쭉 지나가서 주방을 지나서 욕실이 있는데 지금 이 단면선이 걸쳐져 있는 벽은 무슨 벽이에요? 실내 벽이에요. 얘는 외벽이 아니고 내벽. 하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 내력벽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 벽 두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양쪽에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지고 200 들어가요. 그래서 얘 기초는 지금 센터선 어느 거예요? 이 줄기초, 외벽에 줄기초 있는 부분에서 5200, 그 다음에 2200 간 지점이죠. 5200, 2200 간 지점, 요 지점이에요. 그쵸? 여기에다가 이제 내력벽 구조 옵셋 들어가서 양쪽으로 100,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200, 그 다음에 200, 다시 100 해서 들어가고 거기에서부터 또 위에서부터 700 내려오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요거를
다 그릴 거를 계산을 해서 선을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또 옵셋 하려면 귀찮으니까 저는 라인을 이렇게 빼주고요. 얘를 카피해서 땅 필요한 거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걔를 기준으로 해서 렉탱글 일단 매치 프로프 먼저 들어가서 200짜리 벽선, 그 다음에 렉탱글 들어가서 아래쪽에, 그 다음에 중간에 콘크리트 부분 이렇게 그려주고 필요 없는 선 그때 지워주시고요. 이레이즈 들어가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지워주시고 요것도 지워주시고 트림 들어가서 얘 기준으로 해서 자르고 그 다음에 트림 들어가서 얘 기준으로 자르고 트림 들어가서 요거 2개 기준으로 해서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레이즈 요거 2개 잘라서 여기 내력벽에 있는 벽체와 기초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셨으면 이제 바닥 구조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바닥 구조 보시면 온수난방 구조예요. 지금 여기서 표현이 되는 게 요게 온수 코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 집안에 공사되는 집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바닥에 난방한다고 해서 S자 형태로 쭉 깔려 있는 거 보이시죠? 걔가 이 온수난방 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마감까지 해서 450이 플로우 레벨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완성된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치수하고 재료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일단 고급 장판지 마감은 제일 뒤에 있는 이 위에 있는 3번 컬러의 마감선을 말하고요. 거기에서부터 보호모르타르 30, 콩자갈 80, 온수파이프 요거 말하는 거죠. 들어가 있고 바닥 보온제, 바닥에 단열 85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해보죠. 제일 위에 있는 요 플로우 레벨은 일단 장판지 마감선이기 때문에 바로 레이어 하나 만들어요. 레이어 추가해서 얘는 단면 마감이다 라고 해서 컬러를 3번으로 설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재 설정 레이어 요걸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일단 얘를 마감선 레이어로 바꿔주시고요. 거기에서부터 옵셋 30 아래로 내려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옵셋 80 그리고 온수 파이프 들어가 있는 부분에 아래쪽 보시면 바닥 보온제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85 그리고 보시면 콘크리트 150 그리고 나서 필름 2겹은 얇기 때문에 도면상에 표기를 안 하고 밑창 콘크리트 50 옵셋 밑창 50 그리고 잡석 제일 밑에 잡석 200 그래서 이렇게 바닥 구조를 그려 놓으시고요. 지금 이 바닥 구조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우리가 처음에 그려놓은 GL선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GL선은 바깥쪽에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GL선 일단 제일 끝쪽에 있는 센터선 기준으로 해서 GL선 끊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레이어를 제일 위에 있는 애 빼고 나머지는 벽선 레이어 두꺼운 거 제일 두꺼운 2번 컬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얘는 지금 기초랑 바닥이 일체형 구조예요. 그래서 기초에서 바닥 철근 콘크리트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어. 연결돼 있어. 일체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마무리를 해주셔야겠죠. 트림 들어가서 일단 누구누구 기준이에요. 밑창에서 올라와서 잡석에서 올라와서 밑창에서 올라와서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부분이 일체형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위에 어차피 우리 나중에 이 두께만큼 위쪽에 테두리보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마감선 기준으로 해서 일단 중간을 먼저 끊어요. 중간을 먼저 끊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끄는 만큼 안에 있는 내력벽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외벽 기초로 와서 이 외벽 기초 얘를 기준으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 부분은 일체형이니까 중간도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선이 끊어져 있느냐 이렇게 뚫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일체형인지 일체형이 아닌지가 결정이 돼요. 도면상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단면도에서는. 그래서 걔를 기준으로 해서 내벽 부분도 이렇게 끊어주고요. 보시면 지금 잡석이랑 밑창은 기초 부분들 사이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트림 들어가서 이 기초를 기준으로 해서 엔터 중간에 이렇게 끊고 얘도 중간에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일단 현관문은 그 형태로 마감이 됐는데 여기 내력벽 구조 보시게 되면 지금 얘는 욕실이 있어요. 욕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난방이 안 들어가요. 욕실에도 난방이 요즘엔 들어가긴 해요. 난방 도면 보시게 되면 욕실 입구 문 앞에 한 300 정도까지 난방이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얘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내력벽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거실은 난방이 들어갔고 오른쪽은 콘크리트 기준으로 해서 바로 마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콘크리트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난방이 있고 오른쪽은 난방이 없어. 벽선을 다시 콘크리트 기준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주시고요. 트림 들어가서 연장한 벽선 기준으로 해서 여기 난방, 단열 들어간 선은 이렇게 끊어주시고 오른쪽은 아예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이 현재 보시면 주방 또는 거실에서 욕실로 들어가서 바닥에 난방도 안 할 뿐더러 바닥에 재료도 틀려요. 그래서 문을 기점으로 해서 이 철근 콘크리트도 그만큼 끊어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끊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마감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끊어주시면 결국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트림 들어가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끊어지는데 문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끊고요. 이렇게 양쪽의 벽선 기준으로 기초가 여기 철근 콘크리트가 이만큼 위까지 올라오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단면 상세도 바닥 구조 그려주실 때는요. 마감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난방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그걸 확인하고 마감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현관도 보시게 되면 지금 만약에 얘가 현관이 아니고 오른쪽이 거실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이 난방 재료 마감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현관문을 걸쳐져 있기 때문에 현관문 같은 경우는 여기 신발을 갈아 신는 현관 부분에는 난방이 안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현관문을 기준으로 해서 신발 벗는 부분 이 현관을 기준으로 해서 난방이 안 들어가고 거기에서 올라가죠. 보통은 먼지랑 흙 같은 거 안 들어오게. 그래서 단을 어디까지 올렸어요? 지금 난방이 들어가고 위에 마감이 들어가는 부분까지 올려서 끊었어요. 그래서 현재 얘 보시면 어디까지 끊었냐면 센터선을 중심으로 해서 1800 치수는 그때그때 좀 틀리죠. 현관을 어디까지 내가 표현을 할 건지는 그 구조마다 내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틀려요. 그래서 일단 얘는 1800까지 끊었어. 그러면 똑같이 옵셋 들어가서 1800 들어가서 이렇게 끊어주시고요. 얘는 어차피 지금 선은 벽선 두꺼운 2번 컬러로 들어가게 될 거니까 매치 프루프 들어가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여기까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왼쪽은 난방 안 들어가고 오른쪽은 난방 들어가. 트림 들어가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단열, 코일, 마감선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모자른 벽선은 일단 아래까지 내려오시는데 여기도 마감이 들어가요. 보통 여기에 뭐 타일 깔거나 나는 조금 여유가 돼 하면은 뭐 대리석 같은 거 깔죠. 그래서 걔네들은 좀 두껍기 때문에 30 깔아요. 그래서 옵셋 들어가서 30만큼 여기에서 위로, 여기에서 철근 콘크리트 선에서 위로 올려주시고, 레이어는 마감선이니까 마감 레이어로 바꿔주시고, 어디까지? 왼쪽에 현관까지만 깔리니까 이 현관선 기준으로 해서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죠. 트림 들어가서 마감선 바닥에 철근 콘크리트 선 기준으로 해서 얘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중간에 이렇게 턱 올린 거는 이따가 나중에 처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익스텐드 들어가서 일단 마감선까지 선 내려요. 문은 일단 이따가 그릴 거지만 이렇게 선이 중간에 깨져 있으면은, 끊어져 있으면은 내가 그릴 때 좀 더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선 정리하게 되면 지금 잡석이 여기서부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테라스만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잡석 안 들어갔어. 딜리트. 그 다음에 밑창도 안 들어가 있어. 딜리트. 철근 콘크리트만 남았어요. 콘크리트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만 그려주시고요. 이 선은 뭐예요? GL선이죠. 이 GL선을 내가 두껍게 표현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GL선 일반 라인으로 그려져 있는데 폴리라인 에디트 들어가셔서 선택하시면 얘를 폴리로 전환할 거냐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yes 해주시고요. 여기에 위드스 폭 있는 거 보이시죠? 위드스 옵션 W 엔터 치고 들어가셔서요. 원하는 폭 나는 20으로 할 거야 라고 해서 20으로 설정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테라스는 지금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확인할 거다 라고 하시면 이 평면도에서 그대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외벽, 이 센터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나와 있냐면 치수 그대로 첫 번째 계단이 DI로 갈까요? 디스트 들어가서 첫 번째가 2700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계단 폭 하나는 300이에요. 똑같이 마지막에 있는 센터선 기준으로 옵셋 2700 그리고 300 이렇게 나와서 이 마지막에 계단선 기준으로 해서 GL선이 이렇게 잘리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트림 마감선과 콘크리트 선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27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리게 될 거예요. 계단은 어떻게 그려주시냐면 일단 이 폭 안에서 계단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럴 때 디바이드를 해도 되고 라인을 하나 새로 그려서 미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줘요. 계단이 이렇게 두 개가 아니면 디바이드, 분할하는 명령어를 써야 되는데 얘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라인 들어가서 요거 마저 그냥 그려주시고요. 트림 들어가서 얘하고 얘하고 얘 기준으로 자르고 잘라주면 얘한테서 뭐가 잡혀요? 미드 포인트가 잡히죠? 그래서 요렇게 중간에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는 바꿔주시고 필렛 들어가서 이렇게 계단 형상을 만들어 주는 거죠. 지금 이 선은 뭐냐면 여기에 철근 콘크리트 선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도 아래쪽에 잡석이랑 밑창이 들어가요. 얼마만큼 들어갔냐면 디스트 들어가서 또는 치수 들어가서 GL선에서 밑창까지 길이 재보면 300만큼 들어가요. 그래서 GL선에서 옵셋 300만큼 아래로 내려와 주시고요. 요 엔드 포인트에다가 또 그려주셔도 되지만 기초에 있는 거 복사해서 가져오시는 거죠. 복사하실 때 기준점은 이렇게 현재 잡석이랑 밑창만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콘크리트랑 만나는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똑같이 여기에다가 땅 해서 가져와 주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얘 두께는 치수를 재보시게 되면 150이 될 거예요. 그래서 150 옵셋 해주시고요. 거기에서부터 또 100이에요. 해서 트림 들어가서 얘 기준으로 요거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요거 기준으로 자르고 남은 거는 이레이저로 지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계단 밑에 콘크리트는 얼마만큼 되어 있냐면 150 두께만큼 되어 있는데, 계단 끝에서 그 다음 계단까지 선을 그려주시고 거기에서부터 150만큼 옵셋을 하셔서 그만큼 두께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불필요한 선 지워주시고 필렛으로 선 마감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계단까지 현재 마감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옵셋 들어가서 30만큼 옵셋. 이때 옵셋 들어가셔서 레이어 옵션 들어가셔서 소스 말고 커렌트 현재로 바꿔주시고 현재 설정 레이어 단면 마감으로 돼 있으니까 30만큼 옵셋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겠죠.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한 50 정도 이렇게 올려서 필렛 들어가서 코너 만들어 줄 거야. 트림 들어가서 얘하고 얘 기준으로 자를 거야 라고 해주시면은 계단까지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현재 지금 아래쪽에 바닥 구조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어요. 단면도에서는 일단 이 바닥 구조만 완성이 돼도 50%는 거의 다 해결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바닥 구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초도 있고 그리고 난방이 들어가는 곳, 난방이 안 들어가는 곳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개를 기준으로 해서 바닥 구조를 그려봤고요. GL선 너무 길면 조금 줄여서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일단은 지붕을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지붕을 그리려면 일단 실내의 층고가 중요하죠. 천장고. 현재 얘 보시면 지금 천장고가 2400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최종 마감선 2400 치수 보시게 되면 최종 바닥 마감선에서부터 2400이에요. 보통 주택은 2400, 상가는 한 3000 정도 하게 돼요. 그래서 옵셋 들어가서 2400, 마감선에서 위로 2400 하게 되면 얘가 어떤 애예요? 천장에 천장고가 되고요. 얘 일단 익스텐드 들어가서 센터선까지 연장하도록 할 거예요. 중간에 끊긴 끊을 거지만 테두리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2400선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천장에 보시면 반자 구조라고 해서 천장 마감이 돼 있죠. 이 천장에서부터 지붕까지는 뚫려 있고 달대로 매달아져 있고 위에 천장에 이렇게 단열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석고로 이렇게 치는 거죠. 천장을 석고로 치고 달대로 이제 매달아 놓는 격이다. 그리고 이 반자 돌림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몰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제 지붕을 그려줘야 되는데 지붕 같은 경우는 일단 테두리볼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잡아주고 지붕을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먼저 지금 여기에서부터 최종 천장 높이 2400에서부터요. 100만큼 내려와요. 몰딩도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옵셋 들어가서 100만큼 내려오시고요. 레이어가 단면 마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레이어가 나오는 거예요. 단면 벽선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레이어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거기까지 테두리보가 들어가요. 그래서 트림 들어가서 거기까지 끊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옵셋 들어가서 테두리보 그 마감에서부터 700만큼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 2400에서는 테두리보가 600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100만큼 내려서 그 마감에서부터 700만큼 올라가 700만큼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안쪽에 구조를 그려주셔야겠죠. 여기에서부터 190, 그리고 단열 120짜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 90, 디스트로 재보시면 90만큼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부터도 똑같이 150만큼 올려서 트림 들어가서 150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르고 그리고 이 190선을 기준으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현재 지금 우리가 그리는 요 외벽은 현관문이 달려있는 이 외벽이에요. 센터선 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처럼 이 지붕을, 기울기가 있는 지붕을 그리는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지붕을 그려주게 되면 얘보다 더 튀어나와 있는 요 벽 부분은 천장고 2400이 안 되고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이런 기울기가 있는 지붕을 만들어 줄 거다라고 하실 때는 박공 지붕처럼 끝에 지붕마루가 있는 부분, 뾰족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만들어져 제일 멀리 있는, 제일 거리가 먼 외벽을 기준으로 해서 지붕 구조를 작성을 해줘야지 집 안에 있는 천장고 2400이라는 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지금 작성한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직교 모드 킨 상태에서 직교 스냅 잡아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테두리포 700만큼 올라간 부분 있죠? 거기에서부터 시작으로 해서 지붕의 기울기 값을 잡아주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붕의 기울기 값은 이렇게 10의 4라고 나와 있어요. 지붕 물매 10분의 4란 얘기는 라인 들어가서요. 직교 모드 이용해서 가로가 10일 때 세로가 4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양쪽에 엔드를 연결해서 나온 그 사선의 기울기만큼 지붕의 기울기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스케일이 굉장히 큰 도면이기 때문에 10에 40짜리 선 그리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거기에 곱하기 100배에서 10에 100배 1000짜리 수평선 아래로 내려와서 400짜리 수 직선 그려주고요. X라인 있어요. 양쪽으로 무한대인 X라인을 이용해서 클릭 하시게 되면 이렇게 무한대의 X라인이 그려져요. 그래서 저는 얘를 카피해서 교차점이나 뭐 미드포인트 아무거나 잡아주세요. 엔드포인트 잡아주셔도 상관없어요. 걔를 여기 테두리뽀와 센터선이 겹치는 부분 700만큼 올라온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에다가 땅 갖다 주시면 지붕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일단 요 물매 잡은 거는 완성된 단면도에서처럼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트림 들어가서 자르고 바로 칼라 이렇게 바꿔서 일단 조금 위에 올려서 나중에 써먹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부터 지붕이 시작이 돼.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마감을 해주시는데 지붕에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붕이 만들어져 있어요. 걔 두께는 150이에요. 150만큼 위로 옵셋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관문이 있는 외벽 부분 보시게 되면 왼쪽으로 600만큼 처마가 나와 있어요. 처마는 바깥쪽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600만큼 일단 지금 이 150짜리 철근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해서 선을 먼저 잘라줄 거야 하시면
선을 먼저 잘라주시고요.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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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자르고 자르고 불필요한 선 선택해서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마가 600만큼 나온다고 했어요. 기준은 센터선 기준으로 해서 600만큼 나와. 그리고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150 두께로 처마도 마감이 돼요. 끝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이 값은 200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200, 그 다음에 직교 모드 사용해서 이렇게 선 그려주면 얘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이제 선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처마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테두리보 선은 물매를 잡기 위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지워주시면 지금 현관문이 달려있는 외벽 부분 테두리보가 처마가 완성이 된 거예요. 얘가 지금 보시면 더 나와 있는 이 거실의 외벽, 더 나와 있는 거실의 외벽에도 똑같은 구조로 들어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는 방향 기준으로 보시면 어디에서 봐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봤을 때 그 지붕은 잘려있는 단면선에 걸린 게 아니고 보여지는 인면선, 외부 마감이 보이는 인면선이기 때문에 결과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인면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걔를 그대로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처마가 얼마만큼 나와 있다고 했어요? 600만큼 나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옵셋 들어가셔서 600만큼 옵셋해서 이만큼 처마가 나와 있어. 얘는 그리고 인면선이기 때문에 레이어 바로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나는 단면에 인면선이야. 컬러는 4번으로 해줄 거야 라고 해서 레이어 단면의 인면선 현재 설정 레이어도 단면의 인면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선은 끊으면 되니까 여기까지 익스텐드 들어가셔서 지붕선을 연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얼마만큼 200 끝에서 200만큼 내려와서 지붕이 꺾이죠. 그러면 또 그리셔도 되고 얘를 카피해서 이렇게 가져와 주셔도 돼요. 얘는 내가 이제 물매를 잡았으니까 필요 없어. 헷갈리니까 이제 인면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워주시고요. 요대로 마감이 되면 치수가 800 정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옵셋 들어가서 800만큼 이렇게 오셔서 익스텐드 거기까지 얘도 내려주셔서 그런 다음에 필렛 들어가서 정리 해주시고요. 지금 얘는 이 지점, 요 지점 기준으로 해서 선을 끊어야 돼요. 일단 필렛으로 마저 정리를 해주고요. 브레이크 들어가셔서 선택,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 들어가서 얘 두 번째 점까지 같은 지점으로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끊기겠죠. 헷갈리시면 바로 레이어 바꿔주시고요. 이번에는 트림 들어가서 기준 잡아주시고 중간에 잘라주시면 선 끊어지겠죠. 레이어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외벽 부분 처마 나옴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외벽도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문을 그린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외벽이 얼마큼 나와 있냐면 요만큼 나와 있어요. 200. 그래서 이 인면벽도 보이겠죠. 200만큼 중심선을 옵셋해 주시고 이 인면선은 트립 바닥 마감선에서부터 처마까지만 보일 테니까 자르고 잘라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요. 보시면 얘는 지붕마루를 기준으로 해서 반대편 부분 이렇게 대칭이 될 거예요. 밀어 들어가서 두 개를 엔터, 이 지붕마루 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시켜 주시고요. 거기에서부터 마감 이렇게 될 테고요. 얘도 이렇게 될 텐데 보시면 그 부분은 천장에서부터 꼭대기에서부터 요만큼 내려와 있어요. 그죠? 근데 얘 보시면 가로치수를 재보면 600이에요. 그래서 옵셋 들어가셔서 양쪽으로 300 그리고 라인 들어가서 교차하는 점 이렇게 선 그려주시고 불필요한 선 지워주시고 레이어 그때그때 바꿔주시고 선 정리해 주시면 지붕마루가 완성이 될 거고요. 지붕마루까지 내력벽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트림 들어가서 지붕까지 내력벽 일체형이니까 중간에 끊어 주시고요. 보시면 여기 익스텐드해서 센터선까지 연장을 하고 그 센터선에서부터 치수 재보면 500만큼 콘크리트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조적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익스텐드로 라인 500만큼 내려주시고요. 레이어는 뭐 그때그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연장 자르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 현재 보시면 여기 절단선까지 끊어져 있어요. 지붕도 그 다음에 역시 천장도 그리고 바닥 구조도 얼마만큼 끊었냐면 대충 단면선이 있는 그쯤까지 다 끊었어요. 그래서 절단선을 라인 들어가서 길게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림 들어가서 걔를 기준으로 다 끊어요. 끊어주시고 절단선은 중간에 절단선이다 라는 표시 이런 Z자 모양 들어가요. 그래서 라인 들어가서요. 하나 그려주시고 카피 들어가서 또 하나 그려주시고 무브 들어가서 중간쯤에 갖다 놓고 사선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트림 들어가서 잘라주시고 절단선을 바로 넣는 명령어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단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선이 이렇게 다 여러 개면은 관리가 하기 불편하니까 폴리라인 에디트 들어가서 조인 들어가서 폴리라인으로 바꿔주시고 절단선도 이렇게 두껍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폴리라인 에디트 선택 위드스 들어가서 10이나 20 정도로 좀 두껍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욕실 부분 보시게 되면 욕실 부분 천장이 좀 더 낮아요. 왜냐면 똑같이 층고는 2400인데 바닥에 난방이 안 들어갔어요. 난방이 안 들어가고 거기에서 방수 치고 그 다음에 모르타르 들어가고 타일 마감까지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바닥이 조금 두꺼워요. 길이 재보시면 방수 마감해서 총 60만큼 올라왔어요. 바닥에서부터 옵셋 40, 옵셋 20에서 최종 마감이 요거예요. 마감선 만들어 주시고요. 얘는 방수 레이어 들어가셔서 레이어 하나 단면에 해치야 뭐 또는 단열이야 이름 바꿔주시고 컬러는 뭐 5번으로 할 거야 라고 설정해 주셨으면 얘는 레이어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최종 마감선에서부터 2400
만큼 이렇게 옵셋을 해주시는 거죠.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반자 구조라고 해서 보시면 반자트 45에 45짜리 합판 위에 천장지 마감하고 반자 36각짜리 돌렸어 라고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제 얘도 설계하기 나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선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렉탱글 들어가서 이 코너점, 얘가 최종 2400짜리 선이죠. 렉탱글 들어가서 코너점에서 골뱅이 45에 45짜리 목재이기 때문에 중간에 재료 마감해서 이렇게 단면 해치 하나 들어가고요. 반자 돌림 36이야. 렉탱글 들어가서 찍고 골뱅이 36, 콤마 36 해주시고 무브 들어가서 이렇게 갖다 놔주시고요. 그리고 이 반자틀은 450 간격으로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450 간격으로 카피 또는 어레이 들어가서요. 사각배열 450 개수는 일단 여유 있게 뭐 20개로 하고 450 간격 행해수는 1개 객체는 요거야 반자틀이야.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요 반자틀이 지금 욕실에서는 이만큼 내려와 있으니까 여러 개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무브해서 이렇게 갖다 놔 주시고요. 그리고 반자틀이 격자 모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라인 들어가서 위쪽 라인 기준으로 해서 여기 끝까지 끝부분에 간격이 450 아니어도 하나는 있겠죠. 해서 레이어는 인면선으로 좀 더 얇은 선으로 바꿔주시고요. 반자 돌림도 마찬가지로 시작점에서 끝점 여기까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자 돌림은 벽과 천장이 만나는 부분을 쭉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까지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마찬가지로 욕실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라인 이쪽 끝은 절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에 반자틀 반자 안 그려주셔도 되고 레이어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단면도에서 기초, 바닥구조, 지붕, 천장 구조까지 완성이 됐어요. 이 단면도는 그리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보이는 인면선 부분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지붕 구조 부분까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냥 순서대로 지붕부터 내려올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지붕부터 달 때 그려주시면 되고 단열재 180짜리 그려주시면 되고 아래로 내려오셔서 현관문 그 다음에 욕실문 문도 다 사이즈가 있죠. 문에 맞게 그려주시면 되고 지금 얘네들은 인면상에서 보이는 문이에요. 평면도 보시게 되면 내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절단선 기준으로 해서 이 절단선 기준으로 해서 보이는 문들이죠. 그래서 걔네들은 인면선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재료 마감 텍스트들 넣어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단면에서는 구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 부분만 완성을 해봤고요. 이거를 똑같이 연습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부분까지 천천히 시간 내셔서 완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 오토캐드 초보자들을 위한 단면도 그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